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그 전기공학부 권성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최한솔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릭이라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소속은 전기과고 저희 교수님도 전기공학부 소속이시지만 하고 있는 연구는 조금 뭔가 바이오랑 같이 융합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최대한 좀 쉽고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뭔가 그 정도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저희가 그 DNA 메모리라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해결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떤 저장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인류가 해왔던 일이고, 뭐 벽화라던가 뭐 페인트, 뭐 프레싱 프린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보를 저장해왔고요. 이렇게 뭔가 정기적인 전자기학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저장한 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하다가 뭐 CD라던가 플라피 디스크, USB 이렇게 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다 이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도 않고 클라우드에 다 올리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이제 다음 세대의 정보 저장 장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저는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차세대 저장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2025년에는 지금 2022년인데 160 제타바이트라고 굉장히 큰 어떤 데이터를 인류가 생산해낼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2040년에는 저희 지구상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등급의 실리콘 자체가 그냥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리포트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또 그거를 또 그냥 선택적으로 취사적으로 저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자산이고 인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만드냐면, 그 나사에서 예전에 그 최근에 제임스 웹 어떤 망원경에서 뭐 블랙홀 사진도 찍고 태양계 바깥의 사진을 최초로 찍었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망원경 하나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뭐 하루에 235기가바이트입니다.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예시를 가져와 보자면은 그 킬로미터 바이 킬로미터의 스케일로 우주선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텔레스콥이 있는데, 그 이 장치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1년에 62 엑사바이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500기가바이트짜리 랩탑을 34만 개씩 하루에 모두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맥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1년에 판매하는 랩탑이 한 1000만 개 정도의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판매하는 모든 랩탑을 한 달 만에 모두 정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기반의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부족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정보를 거의 다 저장을 해왔고,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뭐 마치 잘 해오고 있었지만, 정보가 점점 더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생성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저희가 생산해낸 정보 중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금방 다가올 거다라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정보 저장의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네이버의 저장 데이터 센터인 각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구글의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는 보통 건물이나 축구장 크기로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요. 이게 뭐 냉각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에너지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2018년에 이미 저희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의 1%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었고,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어떤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차세대 저장 매체가 필요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자연에서 저희가 영감을 얻었는데, 지구상에 이제 동물이 870만 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동물은 같은 동일한 정보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DNA인데요. 재밌는 것이 단 한 종의 예외도 없이 모든 동물이 DNA의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NA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것도 나름 이제 나름 정보 저장 매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DNA가 그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서로 두 개의 나선을 컴플리멘터리 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한쪽의 서열을 알면은 반대쪽의 서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백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은 뭐 수천 년 전에 있던 DNA에서 뭐 공룡을 복원해내듯이 이거는 상온에서도 이게 드라이하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고 피지컬 덴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들이 뭐 수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할 텐데 이 DNA는 뒤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0.34 나노미터의 4비트의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핸들링하는 측면에서도 재밌는 점이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정보가 스스로 복제될 수 있다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에서 선택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동일한 이제 DNA, 그러니까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뭐 신장이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그러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통신 분야에서 그 오류를 교정하듯이 오류가 발생하면은 스스로 그 오류를 원래 정보로 고쳐내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DNA가 주목을 받았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어떻게 여기에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이제 일령일령으로 이제 기존에는 정보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네 가지 비트인 AGTC로 변환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은 A, 10은 C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고요. 저희가 몸 안의 DNA는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지금 어떤 화학적인 장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서열을 뭐 AGTC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똑같은 서열로 DNA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열을 가진 DNA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보관을 하다가 거기 있는 정보를 읽으려고 하면은 그걸 또 읽는 기술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빠르고 싸게 읽을 수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정보를 분자로 변환하고 다시 디지털로 복원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을 저희는 DNA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NA라는 것이 당연히 뭐 분자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러 커렉션 스킴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리드 솔로몬 코드라던가 뭐 파운틴 코드 기존에 있던 그 스킴이나 알고리즘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DNA에 적용을 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 스토리지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ARPA라고 해서 달파는 이제 미국의 국방성이고 IARPA는 어떤 정보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정보국에서 DNA 데이터 스토리지에 수백억을 이미 투자를 하였고요. 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나 네이처 사이언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인더스트리에서도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루미나, 트위스트 이런 회사들에서도 이제 DNA 스토리지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서로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 DNA를 진짜 사용해보자라고 해서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그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DNA 이제 정보를 넣는데 1기가바이트를 1달러에 한번 저장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세대 정보 저장 매체로서 진짜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하듯이 DNA의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한 회사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웨스턴 디지털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요. 이제 이 일루미나라는 회사는 그 DNA를 리딩하는 회사입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뭐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뭐 수조 원씩 벌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회사고요. 이 트위스트 바이오는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라이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열을 저희가 보내주면 그 서열을 가진 DNA를 싸고 빠르게 합성할 수 있는 또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뭐 다양한 반도체 회사나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DNA 메모리의 상용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DNA에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냐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이 DNA의 물리적인 구조인데요. 그 왓슨 크릭이 아마 이 구조를 밝히고 노벨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베이스 하나의 간격이 0.34 나노미터이고 하나의 베이스는 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0.34 나노미터의 4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 저장 장치들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셨을 때, 그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크고, 또 온도 변화 없이 그냥 상온에서 수천 년간 그냥 저장할 수 있다는
어떤 계산이 있어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거를 환산을 해봤을 때 DNA를 1kg을 합성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보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피지컬 덴시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 DNA를 제가 1kg을 만든다고 하였지만 사실 그 1g을 합성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고요. 데이터를 합성할 때 현재 가격으로는 1메가바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지만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뭔가 혁신을 내려고 하고 저희가 무어의 법칙으로 반도체를 계속 발전시켰듯이 DNA 합성에서도 뭔가 그런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DNA 메모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의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Y축이 용량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연구가 2018년에 진행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DNA에 저장한 그룹이고요. 뭐 굉장한 정보는 아니지만 200메가바이트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 200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DNA에 넣기 위해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사용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직 이거보다 더 높은 정보를 저장한 케이스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일루미나라는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DNA를 시퀀싱, 그러니까 어떤 서열인지 읽는 비용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고요. 이게 보통 무어의 법칙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반도체의 스케일링한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르게 시퀀싱이 완료가 되어서 예전에는 저희 몸 안에 휴먼 지놈,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를 읽는데 뭐 1조 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수백만 원이면은 사람의 유전자를 모두 해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은 이 DNA를 합성하는 쪽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의 혁신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NA 메모리 분야의 가장 큰 바틀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DNA를 어떻게 만드냐 한번 보시면은 DNA라는 것은 이제 그냥 건물을 쌓는 것으로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ATGC라는 서열을 만들고 싶으면은 각각 A랑 T랑 G랑 C의 베이스를 순서대로 이렇게 빌딩 쌓듯이 쌓아서 하나씩 올려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올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화학적인 합성이기 때문에 효율이 100%일 수가 없고 지금 99.5%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DNA를 길게 합성할 수가 없고 길게 합성하면 이제 에러의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씩 쌓는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T를 쌓으려고 하면은 이제 T에 이제 블라커가 달려 있는 T를 넣어줘서 T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블라커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어떤 몰레큘을 넣어주고 이거는 것을 반복하여서 DNA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DNA 합성 장비를 좀 그러니까 확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이크로 어레이 칩 위에서 뭐 수백만 개의 이제 DNA가 한 번에 합성되는 것이 현재 기술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그 잉크젯 프린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가 저희 픽셀 하나하나에 잉크를 떨어뜨려서 뭔가 글자를 인쇄하듯이 그 픽셀 하나하나에 이제 DNA를 쭉 합성을 하는 건데 각각의 위치에 저희가 원하는 DNA를 떨어뜨려서 하나씩 이렇게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NA를 쌓아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로 합성할 수 있는 길이가 2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길이에 800바이트밖에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사진이라도 저희가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하나의 가닥에는 저장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가닥에 정보를 나눠서 담아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도 결국에는 스케일링입니다. 저희가 잉크젯 프린터의 이제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칩 위에서 더 많은 올리고가 합성이 되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그럼 1메가바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현재는 300만 원이 들지만 그거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DNA가 지금 합성될 때 서로 간격이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00 나노미터 정도까지만 내려오게 되면은 DNA 메모리가 진짜 그 실리콘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문제, 제가 해결한 문제는요, 오류입니다.
DNA가 이렇게 합성이 될 때, 그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랑 다르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빌딩 쌓듯이 이렇게 하나씩 쌓아 나갈 때 실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슈는 이제 예를 들어서 G를 쌓아야 하는데 G가 실수로 결합이 안 되고 A, T, C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딜리션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pp를 합성하게 되면은 길이가 맞지 않는 DNA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장한 정보에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정보가 손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오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제안한 기술은 저 DNA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사실 합성한 DNA는 DNA 메모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합성 생물학이라 그래서 그냥 박테리아나 뭐 쥐 이런 거에서 DNA를 그냥 완전 처음부터 그냥 다 합성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냥 사람의 유전자도 돈이랑 시간만 있다면 처음부터 그냥 다 써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DNA 합성 기술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DNA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나노 구조체를 만들 때 전기과에서는 보통 마스크를 사용해서 리소그라피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이제 DNA끼리 서로 결합하는 성질을 활용하여서 한 수십 나노미터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DNA 데이터 스토리지, 정보를 AGTC로 바꿔서 저장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NA를 일단 합성하게 되면은 길이가 맞지 않는 DNA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길이가 맞는 DNA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맞는 DNA를 고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폴리머 안에 DNA를 가두고 전기장을 가하면 DNA가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쭉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당연히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를 분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베이스가 하나가 빠진, 그러니까 딜리션이 하나가 있는 DNA 같은 경우, 그러니까 DNA 길이가 200일 때랑 199일 때 그 두 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레졸루션이 형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낮은 기술이고, 그리고 그 에러를 인식하는 그 단백질이 자연계에 존재하는데, 그 단백질을 활용해서 이 에러를 인식하고 없애려는 시도들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뭐 DNA가 한두 종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된 수백만 종류의 DNA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 교수님께서 개발한 스나이퍼 클로닝이라는 기술인데 DNA를 우선 합성을 하고 염기서열 분석을 합니다. NGS 시퀀싱을 돌리면 합성을 한 서열과 그거를 이제 리딩 했을 때 그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어떤 DNA에 오류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그 NGS 시퀀싱 플레이트인데 각각 DNA가 저 동그라미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동그라미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염기서열 분석 결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판상에서 레이저를 활용해서 오류가 없는 초록색 DNA만을 물리적으로 골라내는 기술을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 DNA 오류율을 굉장히 낮췄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문제점은 스루프집니다. 왜냐면은 레이저로 하나씩 직접 분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뭐 100개, 1000개 정도까지밖에 데모가 불가능하고 뭐 DNA 정보가 담기면은 최소 100만에서 수천만의 스케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DNA는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뭔가 그 멀티플렉시티가 굉장히 높은 정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저희의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착안한 출발점은 DNA를 합성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길이가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길이만 잘 잴 수 있다면 오류가 없는 DNA를 고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키 아이디어였고 그렇다면은 이 DNA의 길이를 어떻게 재는가가 저희 아이디에이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DNA는 뭐 나노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뭔가 길이를 잴 수는 없는, 자로 이렇게 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키보드로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라는 단어가 있고 컨퍼런스에 이렇게 인설션이 있거나 딜리션이 있는 단어가 있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키보드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타이핑을 해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9번 알파벳을 딱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알파벳이 2가 오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단어에 인설션이나 딜리션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 차례에
알파벳 E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에는 오류가 있구나라고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DNA라는 것도 결국에는 AGTC 네 가지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타이핑을 하다가 가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음 알파벳이 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DNA에 그 인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안한 기술이고요. 이 막대기 같이 생긴 것이 DNA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를 저희가 이렇게 어떤 솔리드 서포트 상에 고정을 시켰고 어, end cycles of coupling이라고 적힌 것이 타이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를 기판에 고정하고 한 사이클씩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이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번 타이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알파벳이 A면은 이 A를 인식할 수 있는 분자를 넣어줘서 그 고정을 시키게 되고 인설션 혹은 딜리션이 있게 되면은 다음 타이핑에 오는 순서가 A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물학적 기술을 활용해서 이 바이오틴이라는 물질이 달린 것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DNA는 AGTC 네 가지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폴리머레이스라는 것은 이제 AGTC를 하나씩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효소,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AGTC 중에 이렇게 블라커가 달린 친구들은 한 번에 하나씩만 가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에는 G를 달아주고, 두 번째 사이클에는 A라는 물질이 여기에 달리게 되고, 순서대로 100번을 쭉 가게 된 다음에 이렇게 인설션이 있으면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 사이클씩 밀리게 되고요. 딜리션이 있다면은 저희가 의도했던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한 사이클씩 더 빨라지게 되어서 결국에 마지막에 A는 어, 길이 오류가 없는 DNA만 달릴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 저희 기술의 핵심이고, 저 이거를 이번 달 1월에 네이처 바이오텍에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길이를 재는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에 어떤 알파벳인지 이게 어떤 서열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100번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이의 알파벳은 중요하지 않아서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올리고를 단번에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길이가 다른 두 개의 DNA를 주문을 해서 합성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데저트, 사막을 뜻하는 데저트랑 디저트 이렇게 두 개가 길이 다른 DNA를 합성을 하고 섞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보자, 길이가 긴 거를.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이 경우는 저희가 타이핑을 45번을 한 다음에 긴 거에만 붙을 수 있도록 표지자를 넣어줬고 그거를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대1로 섞었기 때문에 비율이 42대 53이었다면 정제 후에는 이 비율이 95%까지 올라갔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저희는 바이오 실험을 이렇게 컴퓨터로 하지 않고 실제 실험실에서 파이펫이나 뭐 튜브 이런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에 실험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글라스 위에 유리 위에 이렇게 체인버로 덮어가지고 이 안에서 리액션이 진행이 되도록 하였다면, 저희가 좀 더 이거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 염기서열 분석 장치, 아까 말씀드렸던 일루미나사의 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그 타이핑하는 기술 자체가 이 회사가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술과 동일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그 DNA를 리딩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DNA를 정제를 했다. 이 장비를 리디파인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장비는 그 바이오랩에서는 굉장히 흔한 장비여서 뭐 실험실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두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더 복잡한 그 DNA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저희 직지 심체 요절을 그 디지털 데이터를 DNA로 바꾼 다음에 합성을 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합성했을 때는 오류 없는 DNA의 비율이 56%에 불과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비를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DNA를 정제하였더니 이 효율이 8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82%면은 뭐 대단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에서는 뭐 5%, 10%의 오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뭐 여러 번 반복하면은 앞으로 효율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라는 물질은 좀 정기적인 신호랑은 다르게 그 서열에 따라서
이 효율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서열이 굉장히 반복되게 되면은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던가 AGTC 중에 뭐 G랑 C의 비율이 높으면은 그 DNA가 실제 분자가 이렇게 가닥으로 있는데 스스로 막 이렇게 꼬이게 되면서 뭐 어떤 이런 정제라던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딥한 분석들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아래에 있는 네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이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용되는 DNA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 없이 다 오류의 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그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재밌게 제안했던 이거는 DNA가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백신도 DNA로부터 만들고 뭐 항체 신약이라던가 모두 다 DNA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서로 다른 길이의 DNA가 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을 만들 때 뭐 길이가 서로 길이 차이가 뭐 1번 약은 112 베이스 페어고 2번 약은 뭐 115 베이스 페어 이 두 개의 약을 동시에 같이 쓰고 싶으면 길이가 다른 DNA의 오류율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기술은 이 길이가 달라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원리는 기존과 똑같고요. 100번 간 다음에 표지자 A가 달릴 수 있으면은 오류를 걸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표지자가 달릴 수 있는 T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저희가 길이가 다른 것도 한 번에 걸러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C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의도한 길이가 이 세 가지고 퓨리티가 49.6%인데 이 퓨리티를 이제 83.5%로 꽤나 개선을 해서 앞으로 뭐 DNA 신약, 향체 신약에 응용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기술은 그 멀티플렉시티가 높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DNA 몇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제 전과 후에 그 DNA 서로 다른 DNA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100만 개 이상의 DNA가 동시에 정제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향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10의 10승계의 몰레큘까지 저희의 그냥 특별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없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저는 권성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 많이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랑 같이 이제 일저자로 출판했던 최영재 교수랑 이제 ATG 라이프텍의 류태현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의 그 이충원 박사,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연구를 진행했고,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DNA 메모리에서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 메모리는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쓰냐 마냐를 먼저 논의를 하고 있고 보안 단계는 좀 더 프랙티컬한 레벨에서로 다가갔을 때 사용이 될 거로 이제 적용이 될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보안의 형태로는 DNA를 저희가 뭔가 DNA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인데 진짜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가 100개라면 그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분자 한 10,000개 사이에 섞어 놓아서 그 100개만을 골라냈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보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아, 네. 저는 학부생 때도 학부도 저는 전기공학부를 졸업했고 이제 박사과정도 이제 전기공학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전기공학 하시는 분께서는 보기에 되게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분야도 좀 더 바이오 피직스로 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연구 분야를 바꿨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야를 바꾸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재밌었고 큰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